그렇게 하겠지만 뭐 가능하겠 뭐 저는 그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아니, 당연히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쩌면 네.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답답해서 내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자꾸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는 지금 정부안을 안 내는 이유로 해명 자료를 원구성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지금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내고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김영민 의원은 어저께 개인 유튜브에서 저거에 대해서 쭉 반박을 한 시간을 했어요. 저거하고 상관없다. 저거는 우리가 시간 여유가 있을 한가할 때 얘기고 지금은 하루가 급한 상황 아니냐. 10월 2일 날 그냥 문편만 바꾸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찰청이 수사 기능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려면은 정부가 그냥 원구성안 그거 국회 정치 일정 따지지 말고 일단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어차피 국민의힘에 줄 거 아니잖아요.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잖아. 우리가 앞에 얘기했잖아. 그러면 법사위원장 민주당 원내에서 지도부가 빨리 정하고 법사위원들 당신 법사위원 해 그럼 모으고 정부 빨리 이거 지금 오늘 밤까지 제출해. 다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몇 달 동안 쪼물락거리지 말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두 달, 7월까지만 이걸 논의하고 토의하면은 시민주도 개정안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둘이 비교해 봐서 내놓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빠듯하지만 정말 저도 그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나 빠듯하지만은 10월 2일 날짜를 맞출 수는 있다는 거죠. 이걸 안 하는 거잖아,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잘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부에서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걸 인정을 하건 하지 않건 그 사람들한테 정확한 사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시간을 끌려고 해도 10월 2일 날 이건 출발한다. 이건 출발하니까 너네들이 시간을 끌어? 그러면 우리는 너네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라도 국회에서 형사법 개정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 단독으로라도 할 테니까 너네들 의견 내려면 내고 말라면 마. 수기 절차가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수기고 뭐고 너네들이 수기고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는 좀 강력한 신호를 좀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10월 2일 데드라인이나 저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안 함으로써 우리가 10월 2일 날 공소청이 출발할 수 이거를 막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헛된 생각이라는 걸 저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그 부분은 네. 저도 동감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일부러 사보타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 내고 있으니 그러면 국회가 알아서 그럼 만들게라고 하면 좋겠는데 절차상이 그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부안을 왜 보지도 않고서는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일단은 오게끔 보안수사 권한을 준다고 해도 상관없어.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정부는 그럴 수 있죠. 보안수사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단 갖고 와라. 우리가 판단할게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총리나 전부 다 이게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여러 번 지금 밝혔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한번 어떻게 말했는지. 예. 보안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다들 동의하잖아요.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거예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저는 이 관련한 검찰개혁 추진단의 지침을 주기를 기본적으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해서 폐지안을 기본으로 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입장을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똑같으면은 대통령도 그렇고 특히 검찰개혁 추진단이 속해 있는 그 총리실이잖아요. 국무총리가 빨리 넘겨라.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게 안 넘어오냐 이거지. 왜 원구성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게 제가 무리한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솔직히 답답합니다. 홍상 기자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걸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아니 저도 엄청 아니, 말이 안 답답해요. 되잖아. 네, 저도 엄청 답답해요. 근데 이제 뭐 넘어와야만이 숙이고 자시고 토론이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를 악물고 이해를 해주면 기존의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소멸됨으로써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그 공백을 미리 틀어 막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심사숙고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떡할 거냐. 예. 그러면 이거 보안 수사 요구하느라고 그 시간 때문에 공소시효 넘어가면 그건 어떡할 거냐 하면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그러면 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 그래? 그럼 형사소송법 공소시효에 관한 문항에다가 수사가 진행 중의 사건에는 공소시효 소멸 날짜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을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넣는 과정 그 갭을 보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선회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것조차 국회가 할 일이에요. 이것조차 국회가 할 일이고 홍상훈 기자님의 우려들 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지금. 아니요. 국회는 국회대로 저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고요. 너네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갈 길 갈 거다. 그리고 이미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우리 정당 대표도 그렇고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는 하기도 했고 우리는 그럼 우리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 테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지연수단을 쓰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테니까 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저는 이런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해요 나도. 제가 제일 답답한 건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큰 건 큰 것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어떠한 뭐 보안 수사권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떠한 부분에서 좀 더 수기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이 부분은 저를 어떻게 할 거고 말씀하신 걸 인력 부분은 어떻게 보강이 될 거고 네. 전담 부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 건지 지금 A부터 Z까지가 있는데 그 진행 상황들을 쭉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보안 수사권 하나에 모든 게 막혀 있는 느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그 게이트가 뚫리질 않으니까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청사를 갖다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로 몇 층짜리를 갖다가 어디다가 세우느냐 이것도 못 정하고 있잖아 지금. 당장 101일 남았거든요 딱. 그러니까 10월 2일까지. 걱정이 저는 확실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10월 2일 날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뭘로 들어설 건지 그 관리는 누가 할 건지 일은 누가 할 건지 그게 지금 하나도 안 정해진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0월 2일이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정필승 변호사는 일단 문패만 달고 아니 문패만 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그렇게라도 출발을 하자. 되겠지만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국민들한테 우리는 개혁의 의지가 있고 혹시 어떤 사람들이 발목을 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개혁을 이끌어 갈 거다라는 저는 그런 사인을 줘야지 정부안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개혁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이 상징적인 무언가를 남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핑계만 대서 그렇죠. 안 된다. 우리가 정부안 늦게 줬더니 그 민주당 바보들이 입법을 해놓고도 그 추진 못하고 1년 연기하되 이걸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크죠. 예.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또아리 틀고 있는 몇몇 개혁 반대론자들, 현실론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태클을 걸었더니 법이 1년이 연기됐다. 아니야. 그건 니들 사정이야. 나중에 대검에서 대검이 어떻게 바뀔지 뭐가 어떻게 바뀔지 니들끼리 한번 불편해 봐. 그거 니들 일이지 내 일이냐? 우리는 법 만들었고 우리는 이대로 갈 거야. 보안 수사권에 관한 부분, 형사소송법 이거 수정 부분 우리 필요한 대로 바꿀게. 너네들이 안을 안 주니까 우리가 바꾸고 그대로 시행할게.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니들 안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건 사무규칙으로 정하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냥 출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제 오늘 내일 정도 사퇴한다니까 한명도 원내대표나 네. 민주당 지도부가 말씀하신 대로 네. 좀 강하게 나가야 돼요. 예. 안 내니까는 니들이 안 내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게. 나중에 토달지 마. 이렇게 해버려야 돼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예. 시간이. 그러니까 제 말이 들어보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아니 그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예. 중요한 이야기라 생각을 하고 제 눈에 띄는 더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있다고 봐요. 어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청와대에서는 보안 수사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이것 때문에 발목을 이렇게 잡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이제 법에 해박한 사람이 아닌 이상 보안 수사권이든 보안 수사 요구권이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 필요하고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 국민들이 하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이슈가 되었고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하고 들어보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시려고 나오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성훈 법무부 장관님이나 조상호 정책보좌관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마치 이거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당신들은 때를 써? 이런 태도의 고압적인 태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어머머머 일단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찬성 못하겠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정치시사 비평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곳에서도 나오는 분들마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가요. 그 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벌어졌던 일들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한 7, 80명 되는 분들이 찬성으로 한 번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던졌던 질문이 도대체 국회의원님들은 밥을 어떻게 드셔야 하루 만에 7, 80명이 돌아가냐.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들에게 납득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의원들을 돌리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어떤 것도 저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물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길을 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아마 국민들은 지금 보안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뭐가 됐든 간에 불신의 눈초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보안수사권을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였는가. 그 부분부터 다시 저는 되짚어봐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보안수사권 문제가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도 이제 그런 취지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10월 2일 날까지는 무조건 가부가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부가 결정 나요. 만약에 그런데 지금 상태로 되면은 10월 2일까지 10월 2일까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부분에서 김영민 의원이 그러니까 좀 그 유튜브에서 예상한 게 있었거든요. 이 검찰청 폐지가 10월 2일이 데드라인인데 그 부분 한번 김영민 의원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먼저. 정치 일정을 왜 저걸 고려합니까? 원 구성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원 구성이 늦어지면 국회 보고를 계속 안 하고 시간 끌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이 현재 대응하는 이런 스케줄대로 가면 10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10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불가능하고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이 현실이 돼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6개월 연장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 수구 세력과 검찰이 반격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손을 잡고 이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10월 2일에 검찰청 폐지가 뭐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유예를 만약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지지층들이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잖아요. 이게 유예를 한다고 하면 그게 지지층들이 이해를 할 수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1년 동안을 줬는데.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것에 대한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소청법 통과했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묘소 가가지고 검찰개혁에 드디어 성공했다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정치는 합리성이 아니에요. 정치는 명분이고 정치는 사람들한테 그게 어떤 상징으로 남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김용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왜 정부가 국회의 일정을 고려하냐 이렇게 말했듯이 국회는 왜 정부 일정을 고려하냐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정치 행위는 명분의 행위고 상징의 행위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명분을 어떤 상징으로 남기는 건데 지금 이미 10월 2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상당수의 사람들한테 상징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검찰 개혁을 성공했다는 상징으로 남아있는데 이 상징성이 흐트러져 버리면 사람들이 대의 명분을 모으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핵심이
검찰 개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검찰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수없이 많은 일 중에 아주 작은 일 하나고 형사소송법의 그 많은 조항 중에 하나의 조항에 불과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사람들 머릿속에 상징으로 남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10월 2일 이거를 연기를 해가지고 6개월 뒤로 연기해가지고 4월 2일로 연기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믿고 움직이겠냐고요. 한 번 약속이 깨져버렸고 상징이 깨져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가장 큰 상징인데 저도 그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영상을 가지고는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일정 관련해서 10월 2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9월 2일에 하면은 안 될 이유가 있나요? 9월 2일? 네, 아니면 11월 2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떤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 일정을 최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좋지만 불가피하게 좀 땡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 일정보다는 그 일정 안에 왜 안 되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검찰 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게 맞아? 라는 그 저는 질문에 일단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 남은 일정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불안감이 계속 생긴다고 봐요. 그 맞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모두가 확실하게 표명해주면 일정은 조금 하루 뭐 한 주 정도는 달라져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할 겁니다. 사실 검찰 개혁의 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님도 이야기를 했고 총리도 이야기를 했고 당대표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이상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 싶어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앞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고관여층은 그럴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해도 내 귀에 와서 속삭여줘도 안 듣습니다. 그거 바빠요. 사람들. 어렵기도 하고. 예, 사람들 바쁘고 어려워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개혁을 지지하는 그 원동력 중에 가장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징이 지금 검찰 개혁이에요. 근데 이거를 날짜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 의도가 어떻든 그 이유가 어떻든 사람들한테 이미 오염된 메시지가 돼버려요. 이거는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저 공약만큼은 다른 건 다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네. 저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그 부분에서 기대한 게 있었고 그렇죠. 그 의지가 어디로 갔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겠죠. 경험도 있었고 어떻게 당했는지도 다 봤었고 지난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도 그걸 다 목도를 했고 국민들이 그런데 10월 2일 날 바꾼다고 했지 않느냐 왜 그걸 연기하는 거야 연기했던 이유가 뭐야 이걸 자꾸 캐물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저는 우려스럽다는 거지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10월 1일이라고 몫을 박지 말았어야 되고 그랬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몰려가서 상징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됐어요. 근데 이미 해버렸잖아. 그리고 이미 날짜에 못을 박아버렸잖아. 그럼 저거는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김용민 의원님의 저 영상을 봤을 때 김용민 의원님이 검찰 개혁을 향한 몸부림이 느껴져요. 네. 왜냐면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국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김용민 의원은 굉장히 강력한 개혁 바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김민석, 송영길 그리고 정청래 후보 사이에 가장 개혁적인 부분의 표를 차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단일화를 할 것인지 한다면 누구를 할 것인지 단일화를 안 하면 완주를 할 것인지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성찰을 들어줄 사람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지 말고 원 구성이든 법사위에서 그냥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그 전에 끝내달라. 내가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안 가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달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아마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김용민 의원님이 이제 2선이어서 간사도 하셨잖아요. 지금 사실 위원장은 3선. 그리고 전에 위원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추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네네.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해서 검찰 개혁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소속군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선이기 네네. 때문에 그게 꼭 그렇게 중대한 하자인가? 그래서 아마 이번 제가 보는 당대표의 중점은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딪혀야 될 거예요. 그런 관례를
깨기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의원들이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냐 이 부분이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2선이냐 3선이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한 그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문제는 그 의지를 평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용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만을 엄청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그렇고 제가 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보고 그러면은 하여튼 이 부분에서 우려가 많은 게 그냥 단순히 10월 2일이 유예될 거다 이거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유예될 가능성이 지금 한 99%는 된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떻게든 그 1%의 가능성을 끈을 잡고서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만큼은 이게 워낙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유예시키면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그런 그 막 재앙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이게 흔들리니까 지지율이 흔들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부러져서 넘어져 버린다?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박은정이나 김용민이나 그 두 의원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까 그 방송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지금 이걸 갖다 10월 2일을 절대로 출범시키지 못한다라는 걸 검찰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 밑자락을 까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극우 보수 세력과 검찰뿐만이 아니고 법원이 붙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개혁 다음에 사법개혁 보나마나 법원은 있을 이미 테니까. 붙어 있어요. 이미 붙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세력이 강력한 세력이 붙으면은 6개월 유예에서 내년 4월까지만 그냥 유예로 그냥 끝날 걸까? 그 다음 바로 1년 뒤에 총선인데 그러면은 분명히 그 안에는 이 세 가지 강력한 권력들이 붙으면은 그나마 공수처이나 중수청이나 이런 거 문패도 못 따라보고 그냥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2일 날 한다라는 이 대명제만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공소청 10월 2일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거를 어떤 사유가 됐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거를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기미도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10월 2일 날 무조건 바꿀 건데 너네들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너네들이 이익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법을 개정할 건지 아니면 니네들이 안 내면 우리 알아서 할게. 정부가 내건 말건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내려 내고 말란 마. 나도 그거 예. 정말 100% 동감이야. 아, 우리 하이파이브나 한번 합시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만 해요.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핵폭탄인데 지금. 아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대의의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 부분에서는 소득 재분배라든지 이런 거고 앞으로 발전에 의해서는 AI 그리고 사회적 부분에서는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이 상징을 무너뜨려 버리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대의 명분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거는 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오늘이 아니고 어젠가 뭐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7일 그러니까 한 2달 뒤에 새 당대표 선출되면은 그때 그 이후에 결정해야 된다. 아이, 뭘 좀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본인 당대표 출마 여부도 딴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이거를 그것도 그렇고. 아니 정청래 나오면 나도 나오고 안 나오면 나도 안 나오고 그게 뭐야? 그 옛날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좀 그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예.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킬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어떤 방법인지 보면 예. 거기에 지금 국민은 없어요. 그게 가장 저는 큰 위험성이라고 봐요. 이번에는 보안 수사권이 지금 문제되는 것 같잖아요. 다음에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라는 건 맞아요. 반드시 예. 생겨요. 예.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지금 이게 옳은 방식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이 그냥 결기 있게 그냥 안 낼 거면 관둬 니들 예. 빠져 이렇게 해버리는가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예. 대통령이